예, 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뭐 템플릿 메서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를 했었잖아요. 이제 오늘 하는 게 스테이트 패턴입니다. 오늘 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세 가지 패턴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용 IT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가장 쓰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고요. 스테이트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자인 패턴 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패턴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게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가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딱 정해져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게 이 특정 클래스가 가지는 상태가 계속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퍼슨이라는 클래스가 제가 생각하는 응용의 사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퍼슨 클래스가 A 테이블을 악세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가 B 테이블을 악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C 테이블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이게 계속 늘어날 때마다 이거 갖다가 이렇게 계속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번처럼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시게 되면요. 그때마다 이 퍼슨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클래스를 만들 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디자인 패턴 하기 전에 클래스를 잘 다루는 뭐 5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OCP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클로스 프린터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스테이트 패턴입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역할을 하는 클래스들이 있으면 그것들의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의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그걸 구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퍼스는 거기서 그 추상 이 드라이버를 갖다가 바로 할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OCP랑 같은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다루는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 가기 전에 그 전에 하는 클래스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할 때 다루는 그 5개 원칙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꼭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퍼슨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퍼슨 클래스 밑에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면 이 역할들을 총괄하는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퍼슨은 추상 클래스에 의존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바로 이걸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퍼슨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이것이 하는 역할이 롤이 있죠. 얘가 이 롤이 특정한 것에 조속되는 게 아니고 롤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리고 현재는 보면 롤을 상속받아서 쿠커, 드라이버, 워커라는 게 3개가 만들어져 있죠. 그죠?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가지는 이제 이거는 이쪽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선이 있죠. 이 선의 이쪽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볼게요. 퍼슨을 갖고 와서 선언을 하죠. P를. 그 다음에 P에다가 뭐를 갖다 하죠? set no를 할당합니다. 그때 뭐를 할당하냐면 우리가 만든 쿠커나 드라이버나 워커 같은 거를 할당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P에서 doit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세요. 이 포인터를 따라오세요. doit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당한 롤의 doit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냐면요. 이거를 내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면 A라는 테이블을 악세하는 모듈, B라는 테이블을 악세하는 모듈, C라는 테이블을 악세하는 모듈 여기 3개가 있다고 치고요. 그 DB를 악세하는 모듈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DB 연결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개발자들한테 너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 퍼슨을 만들어. 그 다음에 퍼슨에다가 룰을 해. A 테이블 연결하는 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액세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잘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A 테이블, 보세요. A 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을 악세하는 걸 막 쓰고 있었는데, D 테이블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도 바꿀 거 없습니다. 하나 더 만들면 되죠? D 테이블 하는 거 하나 만들면 돼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뀌면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D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추가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개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되죠? 뭐만 하면 되죠? person p, new person 쓰시고요. p.set roll 하는 new, 새로운 거 드라이버 2.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p.doit 하면 네 번째 테이블을 악세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이 스테이트 패턴은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일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이 클래스를 쓰시면 돼요. 이 클래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느냐? 구체적인 일들은 이 서브 클래스 다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 롤이라는 클래스에 의해서 컨트롤 되니까 이것들 만드는 사람들도 이거를 상속받아서 만드니까 함부로 만들지 못하죠. 항상 보면 요 이름이 똑같죠? 보이시죠? 똑같은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새로운 걸 이쪽에 네 번째 테이블을 만드는 개발자가 들어와서 그걸 짠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은 뭐를 하면 되죠? 이거를 상속받아서 하니까 그 사람이 이름 아무리 뭘 붙여도 그 사람은 두잇은 무조건 똑같이 쓰게 돼 있죠. 누가 와도 그렇게 개발해. 안 그러면 컴파일이 안 돼요. 만들었죠? 만들고 나면 이 만든 걸 갖다가 공지사항에 올리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짜는 사람이 그러면 난 여기다가 그 롤에다가 네 번째라는 걸 갖다 할당하게 되면 되는 거야? 할당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잇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다 두잇이니까. 왜? 여기에 두잇이 저기 돼 있잖아요. 여기도 두잇이 저기 돼 있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계속 확장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DB 액세스하는 걸 확장을 했지만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업무를 하시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시면요. 지금처럼 일반 응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세요. 이 클래스는 그 롤을 수행에 대한 작업을 갖다가 요 안에 요걸 데이터를 가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 롤을 상속받아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면 되죠. 이거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자, 볼게요. 만약에 새로운 롤이 하나 늘어났다. 그럼 붙이세요. 그러면 롤에 따라서 여기 따라서 만들면 되죠? 붙이세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럼 이쪽에 응용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퍼슨을 한 다음에 퍼슨에다가 셋 롤을 할 때 이쪽 네 번째 붙인 거를 갖다가 할당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메소드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태 패턴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패턴 시작해 보니까 OCP의 확장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던데 제가 보니까 OCP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OCP는 객체장답게 프로그램을 짜고자 하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사각형 친 거 있죠. 이걸 우리가 IT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IT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이 퍼슨과 로고만 만들어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요 역할에 대한 것들은요. 나중에 이제 확장할 때는 그 개발자가 들어오면 이거는 있으니까 이걸 보고 그냥 바로 여기다 붙이고 이걸 붙인 걸 공지하기만 하면 이 공지에 된 거 보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그걸 보고 따라서 이렇게
퍼슨에다가 롤을 할당해서 그냥 바로 돌리면 돼요. 그거를 할 때 그 함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사람이 퍼슨을 무조건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샌도를 갖다가 할 때 새로운 걸 할당하죠. 그 다음에 두잇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두잇이에요. 왜?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보세요. 프레임워크 쪽에서 새로운 DB를 액세스하는 모듈이 필요해서 들어온 개발자도 딴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롤 성공받아서 바로 짜면 되고. 그죠? 이쪽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딴 사람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퍼슨 받아가지고 공지사항에 떠있는 롤을 할당해서 그냥 짜면 되죠. 잘 돌아갈 거예요. 유지보유하기도 편하고요. 그럼 앞으로 롤이 계속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다른데 영향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존에 쓰는 건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냥 붙이고 이쪽에서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스테이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여러 개 말씀드린 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항상 테이블을 악세하는 모듈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쓰잖아요. 이럴 때 그냥 갖다 쓰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롤을 놓고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DB 액세스라는 걸 갖다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이쪽 프로그램에서는 DB 액세스를 쓰면서 여기다가 DB 액세스에다가 롤을 할당할 때 뭐를 하면 돼요? 이거를 할당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퍼슨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드라이버를 갖다가 할당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잇 하게 되면 여기 정의된 SQL에 따라서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바꿔서 데이터를 주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DB가 테이블 추가됐어요. 또는 새로운 조인해서 조회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여기서처럼 하나 더 늘리면 되죠. 그죠? 붙여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 쓰면 되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샌놀에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둘이서 똑같죠. 기업을 하다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항상 바뀔 수밖에 없는데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레포트가 늘어나거나 화면이 바뀌거나 DB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 있는 세 가지 패턴을 통해서 내가 화면이 바뀌는 경우, DB가 바뀌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드린 겁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보면 어댑터 패턴, 템플릿 메소드 패턴, 스테이트 패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댑터 패턴은 로직과 응용 프로그램을 분류할 때 사용하고 템플릿은 이렇게 사용하고 스테이트 패턴은 이렇게 사용한다. 제 생각에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디자인 패턴을 쓰고 있지 않다면 먼저 간단하게 레포트, 입출력 화면부터 패턴을 적용하시고요. DB 액세스하는 것부터 스테이트 패턴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적용하시고 어댑터 패턴을 그거 갖다 쌓아주기만 해도 시스템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지보수 하실 때 편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패턴을 쭉 공부하면서 좀 오래 했죠. 하면서 느낀 소감은 뭐냐면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패턴은 그 자바 라이브러리나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들이라서 어플리케이션용 IT 프레임워크 만들 때는 사실은 별로 적당하지 않은 것들도 꽤 있어요. 한데 그 중에서 어댑터 패턴, 템플릿 메소드 패턴, 스테이트 패턴은 아주 적당합니다. 제가 써드렸죠?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하시게 되면 저희 생각에 신세계를 맛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다른 디자인 패턴들도 계속 배우고 싶고 적용할 만한 어떤 용기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까지 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요약 다 해드렸죠? 제일 중요하고요. 요 다음부터는요, 이거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쓸만한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 이후에 배우는 패턴들은요, 우리가 업무에 사용할 거다라는 것보다는 멋진 객체지향다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능력 향상에 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실무에서 멋지게 쓸 수 있는 거를 설명한 거고요. 이 뒤에 것들은 개발자들이 자기가 멋지게 짤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다른 패턴들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 요약한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흘려 듣지 마시고 꼭 한번 여기 제가 구체적 예를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야에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업무용 프로그램은 요게 다니까 여기만 적용해도요 효과가 만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적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요. 저녁에 야근하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